왜, 왜 나를 버렸어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요양원 앞에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72살의 이순자가 천천히 내렸어요.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치매 2기 진단을 받은 후 가족들과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막상 이곳에 선이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자주 올게요. 딸의 말에 이순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거든요. 평생을 함께한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요양원 로비에 들어서자 여러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만 보였어요. 복도를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어르신들,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들,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게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곳이 어머니 방이에요. 안내받은 방은 깔끔했지만 썰렁했어요. 하얀 침대보, 작은 책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 하나. 이순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는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들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 김소영이에요. 이순자가 고개를 돌리자 38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간호복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맑고 따뜻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이라 많이 낯서우시죠?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소영은 이순자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업무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요양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소영은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봤지만 매번 새로운 분을 만날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순자는 소영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낯선 사람인데도 왠지 친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 톤, 다가오는 방식,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모든 기억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했거든요. 목이 마르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따뜻한 차도 있고 시원한 물도 있어요. 소영은 이순자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 이순자의 마음을 조금씩 편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이순자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소영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순자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시죠? 이마에 땀이 났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자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소영의 손길, 그 말투, 수건의 감촉까지 모든 것이 갑자기 낯익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서 경험했던 것 같은 기시감이었어요. 이순자는 소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소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했지만 시야가 흐릿해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기억이 떠오르려 하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소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소영은 이순자의 표정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익힌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순자에게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자신과도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영은 다시 이순자의 방을 찾았어요. 이순자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벚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소영의 목소리에 이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순자의 눈에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이순자를 위해 따뜻한 죽과 부드러운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숟가락을 들어주며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순자는 조금씩 입을 열어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도 계속 소영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순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소영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리운 걸까요?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소영 역시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따뜻하지? 라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꿈속에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깨어나자 그 기억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순자가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소영은 이순자의 방을 찾아가 안부를 물었고 이순자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소영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소영 역시 이순자를 돌볼 때마다 가슴 한켠에서 올라오는 묘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영은 이순자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기 위해 요양원 지하 창고로 향했어요. 가족들이 가져다 준 이순자의 소지품들이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박스에 담겨 있었거든요. 창고는 습기 냄새가 났고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려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순자 어머니 소지품. 소영은 라벨이 붙은 갈색 박스를 찾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박스 안에는 낡은 사진들, 안경, 그리고 몇 벌의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어 확인하던 소영의 손이 갑자기 멈췄어요. 박스 구석에서 뭔가 부드러운 천 조각이 만져졌거든요. 소영이 그것을 꺼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작은 수건이었어요. 크기로 보아 갓난아기용으로 보였는데 오랜 세월을 견뎌낸 듯 곳곳이 낡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 수건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수건의 질감, 색깔, 심지어 특유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수건의 끝자락을 뒤집어 보자 소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파란색 실로 수놓인 작은 글자가 보였어요. 순자. 글씨체는 어설프지만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마음을 다해 한 땀 한 땀수를 놓은 것 같았어요. 소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 수건과 똑같은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본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인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보육원에서 지냈던 어린 시절,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소지품이 하나 있었어요. 작고 낡은 수건 하나. 보육원 선생님들은 소영을 발견했을 때 그 수건을 꼭 안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설마 그 수건이. 소영은 황급히 창고를 나와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사물함에서 자신의 가방을 꺼내 뒤져보았어요. 지갑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속 어린 소영은 작은 수건을 안고 있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소영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수건과 방금 전 창고에서 발견한 수건이 너무나도 비슷했거든요. 색깔, 크기, 심지어 수건 끝의 술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럴 수가. 소영은 다시 창고로 뛰어갔어요. 이순자의 수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수건의 재질, 짜임새, 그리고 곳곳에 난 작은 구멍들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기억 속 수건과 일치했어요. 갑자기 어린 시절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아, 너를 발견했을 때 이 수건만 가지고 있었단다. 수건 끝에 이름이 수놓여 있었는데 그게 너를 찾는 단서가 될 거야. 그때는 어려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이름이 바로 순자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영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을지도 몰라요. 소영은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만약 이순자가 정말로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어요. 소영 씨, 여기 있었네요. 갑자기 들린 동료 간호사의 목소리에 소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수건을 황급히 가슴에 안으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하얗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영은 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료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자 소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순자 어머니 물건 정리하다가 잠깐 어지러웠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수건을 다시 박스에 넣고 창고를 나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수건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순자를 볼 때마다 느꼈던 묘한 감정, 친숙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까지 모든 것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소영은 이순자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순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혹시 이순자도 자신을 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이순자는 평소처럼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소영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이순자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 이순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순자의 코 모양, 입술선, 심지어 귀의 형태까지 유심히 관찰했어요. 혹시 자신과 닮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순자도 소영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언가 전해지는 것이 있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교류였습니다. 소영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그 수건의 정체를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수건 생각뿐이었어요. 새벽 5시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소영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입양 당시 받았던 모든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 서류들을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펼쳐보았어요. 첫 번째 서류는 보육원 입소 기록이었습니다. 1985년 3월 14일 오전 6시 30분 서울 강남구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앞에서 발견. 추정 나이 생후 15일. 발견 당시 상태 양호. 소영은 이 내용을 수십 번도 더 읽어봤지만 오늘만큼 가슴이 두근거린 적은 없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발견 당시 소지품 목록이 나왔습니다. 소지품 분홍색 속삭이 1장, 기저귀 2장, 흰색 수건 1장, 그리고 그 아래 세부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수건 끝에 파란색 실로 순자라는 이름이 수놓여 있음. 이름표나 편지 등 다른 단서는 없음.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순자의 수건과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1985년 3월 14일. 소영은 그 날짜를 되뇌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일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정해준 생일이 아니라 실제로 발견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한 생일이었습니다. 소영은 서둘러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당직 직원에게 개인 사정이 있다고 말하고 이순자의 방으로 향했어요. 이순자는 벌써 깨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른 새벽 햇살이 이순자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영의 목소리에 이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타난 소영을 보고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이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이순자가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었거든요. 네,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서 일찍 왔어요. 소영은 이순자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용기를 내야 했어요. 어머니, 혹시 1985년 3월 14일 기억나세요? 그 순간 이순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멍하던 눈빛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그날이 왜? 이순자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소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순자의 반응을 보니 분명 무언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봄눈이 왔지.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추웠어? 너무 추웠어. 그 애가 계속 울어서 소영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순자가 말하는 그 애가 혹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요? 수건으로 이마를 덮어줬는데 이순자의 손이 허공에서 뭔가를 쓰다듬는 듯한 동작을 했어요. 마치 갓난아기의 이마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려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영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순자가 말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어머니, 그 아이가 혹시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을 때 이순자가 갑자기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이 굳어졌어요. 이순자가 소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눈, 코, 입, 그리고 이마까지 구석구석 살펴보았어요. 특히 소영의 이마 오른쪽에 있는 작은 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점이 이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 점을 본 순간 뭔가 확신이 선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 애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어. 작고 까만 점이.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이마를 만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점이었는데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점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제가 그 아이예요.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이순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치매 때문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한순간 떠오르는 기억들이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 애는 작았어. 이렇게 컸을 리가. 이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이순자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저는 그때 그 아기가 맞아요. 38년이 흘러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하지만 이순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치매는 때로는 과거의 기억을 선명하게 되살려주지만 시간의 흐름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애한테 너무 미안해. 이순자는 계속 사과의 말을 반복했어요. 소영은 그런 이순자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소영은 이순자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이순자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순자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영은 요양원 원장에게 이순자와의 관계를 털어놓았어요. 원장은 놀라면서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 이순자를 더욱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소영은 그날 밤 양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친어머니를 찾았어요. 전화 너머로 양어머니의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양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친 후에도 소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알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아픔이 밀려왔거든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순자가 바로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기쁘기보다는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더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순자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떤 마음으로 마주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순자는 어제와 똑같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소영의 인사에 고개를 돌렸지만 어제의 기억은 이미 사라진 듯 했습니다. 다시 낯선 간호사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이순자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제 그렇게 간절하게 나누었던 대화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이순자 옆에 앉으며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어요. 어머니, 어제 1985년 3월 14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이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1985년? 언제 그런 얘기를 했나요? 처음 듣는데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치매의 잔인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제 그렇게 선명했던 기억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영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이 38년 전에 버려진 아이라고 지금 이순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가 바로 그 아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왜 울어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나요? 이순자가 오히려 소영을 걱정하며 물었어요. 그 순간 소영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요? 왜
소영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38년 동안 마음속에 억눌러둔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순자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오열하는 소영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묘하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이순자가 어색하게 소영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소영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예요. 제가 그 아이예요. 어머니가 버린 그 아이가 바로 저라고요. 소영이 울면서 외쳤지만 이순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간호사가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슬퍼하세요? 이순자의 순수한 질문에 소영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재회였는데 정작 어머니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기억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소영은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다른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자꾸만 이순자 생각이 났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멍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소영은 요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더욱 뜨거웠어요. 내가 뭘 기대했던 걸까? 소영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감동적인 재회를 꿈꿨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소영은 다시 이순자의 방을 찾았어요. 이순자는 점심을 거의 먹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시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입맛이 없으세요? 그냥 먹기 싫어요. 이순자의 목소리에는 묘한 우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침에 소영이 울었던 일이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그 간호사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이순자가 갑자기 물었어요.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간호사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침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간호사예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 그랬나요? 미안해요.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서. 이순자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소영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순자도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소영은 이순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원망하려던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순자도 피해자였습니다. 치매라는 병 때문에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였어요. 저녁 무렵 소영은 이순자에게 저녁을 가져다 주었어요. 직접 떠먹여드리며 천천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후회하는 일이 있으세요? 소영의 질문에 이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있어요. 너무 많아요. 하지만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가슴이 아픈 것만 남아 있어요.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감정은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특히 누군가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작고 소중한 누군가에게. 소영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순자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날 밤 소영은 양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친엄마를 미워하려 했는데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소영아,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냥 너무 슬퍼요. 엄마는 절 기억도 못하는데 저는 엄마를 돌봐드려야 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마음은 기억하니까. 그래서 더 아픈 거야, 소영아.
양어머니의 말에 소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머리로는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도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후 소영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순자의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단순히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야 진정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요양원 사무실에서 이순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했어요.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은 딸 하나뿐이었지만 응급연락처에는 다른 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자의 동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정자, 이순자 어머니의 동생분이시군요. 소영은 그 번호를 메모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분이 38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60대 정도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햇빛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김소영입니다. 이순자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아, 언니 말씀이시군요. 언니 상태가 어떤가요? 이정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지 조심스러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안 될까요? 이정자가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영은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틀 후 소영은 서울 변두리의 한 카페에서 이정자를 만났어요. 이순자보다 5살 어린 67세의 이정자는 언니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비슷했어요. 언니 일로 왜 저를 찾으신 거죠? 이정자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1985년 3월 14일에 병원 앞에서 발견된 아이입니다. 이정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이순자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인 것 같아요. 소영의 말에 이정자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급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말없이 소영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언니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지만 이정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소영은 가방에서 입양 서류와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찍어둔 이순자의 수건 사진도 보여주었어요. 이 수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정자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소영이 간절히 부탁하자 이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이정자가 입을 열었어요. 그때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이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8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언니가 25살 때였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가졌거든요. 소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남자, 아이 아빠는 언니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나서 잠적해버렸어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죠. 이정자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언니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친정에서도 창피하다며 쫓아냈고 갈 곳도 없었죠. 그래서 살 길이 막막했어요. 아픈 몸에 돈도 없고 아이 키울 형편도 안 됐고 언니는 매일 울기만 했어요. 이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그때 갓 결혼한 상태라 도와줄 여력이 없었어요.
언니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소영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순자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나요.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해. 나보다 더 좋은 곳에서 키워야 해라고. 이정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앞에 그 추운 새벽에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가 당신을, 아니, 그 아이를 수건에 싸서 안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 앞에 조용히 두고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겼죠. 무슨 내용이었나요? 이 아이는 꼭 살려주세요. 제발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소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순자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 했던 것이었어요. 언니는 그 후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며 몇 달을 울기만 했거든요. 이정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였다. 내가 살인자다라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한 1년 정도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평생 그 일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이정자가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아이라면 언니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영은 이정자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원망하려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순자도 피해자였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언니는 치매 때문에 기억하지 못해요. 가끔 기억이 돌아와도 금세 사라져버려요. 이정자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언니한테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비록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남을 거예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이순자를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뿐이었어요. 이정자와의 만남을 마치고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소영의 마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순자에 대한 원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연민과 사랑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야 진정한 의미에서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소영은 곧바로 이순자의 방으로 향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창가에 앉아 계시는 이순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에서 38년 전 절망에 빠져 있었을 젊은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영이 인사를 건네자 이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평소처럼 멍한 눈빛이었지만 소영에게는 그마저도 소중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래요. 이순자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지만 소영은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소영은 이순자 옆에 앉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라 딸로서 어머니를 대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저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실까요? 날씨가 참 좋아요. 소영의 제안에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보다 적극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소영은 이순자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정원으로 향했어요.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둘 사이로 떨어졌어요. 이순자는 벚꽃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예쁘죠? 응, 예뻐요. 옛날에도 이런 꽃을 본 것 같은데. 이순자가 중얼거렸어요. 과거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봄에 태어난 아이를 아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이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봄에 태어난 아이. 이순자가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이마를 짚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벤치에 주저앉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영이 걱정되어 다가가자 이순자가 소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이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멍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간절히 찾으려는 눈빛이었어요. 당신 얼굴이. 이순자가 소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눈, 코, 인매를 구석구석 살펴보았어요. 특히 이마 오른쪽에 있는 작은 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점이 어쩜 그렇게.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기억이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 부르자 이순자가 갑자기 소영의 뺨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그 순간 소영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순자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정확히 소영아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를 기억하세요? 소영아, 울지 마. 이순자가 소영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어린 소영을 달래주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너 이마의 점. 그때도 있었지. 이순자의 말에 소영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이순자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비록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이순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38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맞아요. 저예요. 소영이에요. 소영이 울면서 말하자 이순자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다시 안 볼 줄 알았어. 평생 못 볼 줄 알았는데. 이순자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38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이순자가 소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모녀가 되어 처음으로 나누는 포옹이었어요. 소영은 어머니의 품에서 평생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했어.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이순자의 고백에 소영은 더욱 세게 울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커버렸지? 내 기억 속에 너는 아직 작은 아기인데. 이순자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치매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38년이 흘렀어요.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38년. 그렇게 오래됐나? 이순자가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간호사가 되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간호사, 착한 일을 하는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이순자가 소영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순자의 눈빛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선명한 기억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어라? 여기가 어디죠? 당신은 누구세요? 이순자가 갑자기 소영을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았어요. 소영의 가슴이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서로를 확인했거든요. 저는 간호사 소영이에요.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소영이 다시 간호사로 돌아가며 말했어요.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절하시네요. 비록 기억은 사라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소영을 대하는 이순자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어요. 더 따뜻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은 이순자에게 저녁을 가져다 드렸어요. 이순자는 평소보다 많이 드셨고 소영과의 대화도 더 많이 나누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 처음 듣는 것 같다. 고맙다. 이순자가 소영의 인사에 대답하며 말했어요.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었지만 소영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소영과 이순자의 일상은 묘한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순자는 다시 소영을 간호사로만 인식했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소영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따뜻해졌고 간혹 의미심장한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와주셨네요. 이순자가 소영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매일 올 거예요. 소영이 대답하자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녀의 연결고리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소영은 이순자에게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인사를 드리고 식사 때마다 옆에 앉아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밤 퇴근하기 전에는 꼭 이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처음에는 이순자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왜 간호사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 말, 참 따뜻하네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 같아요. 이순자가 어느 날 대답했어요. 소영은 그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비록 딸로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그 사랑만큼은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느 오후 이순자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애기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소영이 깜짝 놀라 이순자를 바라보자 이순자는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선가 우리 아기가 다시 태어나서 예쁘게 자라고 있을 것 같아요. 이순자의 말에 소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순자의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살아있었던 것이에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거예요. 소영이 대답하자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순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평온한 일상이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소영은 매일 이순자와 시간을 보내며 행복했어요. 비록 완전한 재회는 아니었지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소영이 이순자의 방에 갔을 때 이순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소영이 걱정되어 다가가자 이순자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몸이 무거워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소영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검진 결과 이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치매가 말기로 진행되면서 신체 기능도 함께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소영이 의사에게 물었지만 의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다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부터 소영은 이순자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요양원 원장의 배려로 특별히 밤샘 간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이순자의 침대 옆에 간이 침대를 놓고 지냈어요. 이순자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대화도 거의 할 수 없게 되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소영이가 옆에 있어요. 엄마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이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가끔 소영의 손을 살짝 움켜쥐곤 했어요. 소영은 그 작은 반응에서도 희망을 찾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자가 갑자기 눈을 뜨고 소영을 똑바로 바라본 것이에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맑고 또렷했어요. 소영아. 이순자가 희미한 목소리로 소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영은 깜짝 놀라 이순자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저를 기억하세요? 내 애기, 내 소중한 애기. 이순자가 소영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많이 사랑했어. 이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영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엄마, 괜찮아요.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소영이 울먹이며 대답했지만 이순자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소영아, 예쁘게 살아줘서 고마워. 이순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영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소영은 이순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따뜻했던 손이 점점 차가워져 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울었어요. 38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서로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창밖에는 봄눈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8년 전 이순자가 자신을 병원 앞에 두고 갔던 그날처럼 말이에요. 봄눈이 내리던 그날 밤, 이순자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영은 그 순간까지 이순자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차가워져가는 손을 느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38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다시 보내는 일은 가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거든요. 이순자의 딸이 급히 요양원으로 달려왔어요. 소영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간호사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딸로서 어머니를 애도했어요. 간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편안해 보였어요. 이순자의 딸이 소영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소영은 미소로 답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순자가 사랑받으며 떠났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소영은 개인적으로 이정자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순자의 죽음을 알려드려야 했거든요. 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이정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멀리 있던 언니였지만 가족이었으니까요. 마지막에 소영 씨를 알아보았나요? 이정자가 간절히 물었어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분명히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정자는 전화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가 평생 그 말을 하고 싶어 했는데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소영은 조문객 중 한 명으로 참석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이순자의 영정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이순자는 평온해 보였어요. 엄마, 저 왔어요. 소영이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리자 이순자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정사진의 눈빛이 따뜻해 보였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소영은 이순자의 소지품들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어요. 그 과정에서 그 수건을 다시 만났습니다. 38년 전 자신을 감쌌던 바로 그 수건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소영이 이순자의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소중히 간직하시던 건데 간호사님이 가져가시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소영은 그 수건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3일 후 발인이 있었습니다. 소영은 마지막으로 이순자를 배웅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갔어요. 관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안녕히 가세요.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하세요. 그때 장례식장 밖으로 하얀 눈발이 날리는 것이 보였어요. 3월의 봄눈이었습니다. 마치 이순자가 마지막 인사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소영은 밖으로 나가 눈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38년 전에도 이런 봄눈이 내렸었겠죠. 이순자가 갓난 소영을 병원 앞에 두고 갔던 그날처럼 말이에요. 엄마도 그날 이런 눈을 맞으며 울었을까요? 소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차가운 눈송이가 뺨에 닿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소영은 이순자의 방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어요. 이제 다른 어르신이 사용하게 될 방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이순자가 늘 바라보던 벚나무를 보았어요. 벚꽃은 이미 다 떨어지고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군요. 소영이 혼잣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은 가방에서 그 수건을 꺼냈어요. 누렇게 변색된 작은 수건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수건을 펼쳐보니 순자라고 수놓인 글씨가 보였어요. 엄마가 한 땀 한 땀 새긴 사랑이군요. 소영은 그 수건으로 자신의 이마를 조용히 닦았어요. 이순자가 매일 해주었던 그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따뜻하죠? 마치 이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응, 따뜻해.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은 양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친엄마 장례식이 끝났어요. 많이 슬프지? 슬프긴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양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소영아,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소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이순자를 만났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의 이순자가 갓난 소영을 안고 웃고 있었어요. 우리 애기,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꿈속의 이순자가 말했어요. 소영도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자유로워지세요.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다음 날부터 소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환자들을 대할 때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순자와의 경험이 소영을 더 성숙한 간호사로 만들어준 것이에요.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돌볼 때는 특별한 정성을 기울였어요. 그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따뜻하시죠?
소영이 한 어르신의 이마를 닦아드리며 말했어요. 이순자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소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소영은 그 미소를 보며 확신했어요.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창밖에는 여전히 봄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 말이에요. 소영은 가슴 깊이 간직한 수건을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순자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겠다고, 그것이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